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나영입니다. 네. 경기여고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수학이고요. 네. 요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PPT랑 똑같은 자료니까요. 칠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지금 세움학원에서 수업하고 있고요. 세움학원에서 전임 강사로 일한 지 6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수학학원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대치동 뒤쪽에 있는데 거기서 4년 정도 일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젊어 보이지, 젊어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대치동에서만 수업한 지 10년 정도 된 나름대로 베테랑 강사예요. 그리고 지금 경기여고를 제가 맡아서 수업한 지도 한 6년 정도 되었어요. 제가 저 경기여고 반 일하고 딱 개강을 한 건 작년부터였지만 그 전에 연합반을 하면서 제가 꾸준히 경기여고 아이들 계속 대학을 보냈었고 고3까지 제가 쭉 아이들을 끌고 올라갔던 경험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친구들 좋은 대학 갔던 경험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내신과 수능까지 다 확실하게 잡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오르비에서 매월기 기출문제 교재를 집필한다거나 그로 교재 아니면 다수 교재 검토위원 하면서 제가 또 교재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수학과 교직이수 했고요. 교직이수는 이제 상위 4명한테만 주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아주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자, 우선은 성적 향상 사례부터 보여드릴게요. 저의 자랑이기도 한데, 제가 아이들한테 성적을 한 번 딱 물어보고요. 이제 두 번은 안 물어봐요.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알려주는 것만 제가 이렇게 받아내는데요. 보시면 뭐 51등 상승해서 3등급에서 1등급이 되었거나 아니면 4등급에서 2등급 94등 거의 100등 정도 상승을 했다거나 아니면 3등급에서 2등급 뭐 10등, 뭐 15등, 19등 이렇게 아이들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거예요. 뭐 제가 아이들 성적 올린 거 얘기 드리면 뭐 4등급이 1등급 된 것도 있고 5등급이 1등급 된 것도 있고 뭐 49점이 100점이 된 적도 있고 여러 상승했던 경험들이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아이들 성적 올리는데 가장 자신이 있고요. 이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은 사실 수학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기는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여자아이들 좀 특이점이에요.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선생님 제가 수학은 조금 자신이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수학은 성실함이면 다 돼요. 보통 여학생들,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 성실함 하나는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실함 하나면 다 되는 건데 선생님이 같이 끈질기게 같이 잡고 도와주느냐 아니면은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내비두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 친구들이 갓 중학교에서 졸업한 애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좀 알려주고 공부 방향만 잘 잡아주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고요. 이 경기여고라는 학교의 시험 특징상 누구나 또 100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 내가 못하는 과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지 않고 1학년 때부터 아 나는 수학 나도 잘할 수 있구나. 나도 하면 되는구나. 요런 거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 수학에서 제 학생이 100점을 받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노란색으로. 자, 수학. 학교별 수업이 꼭 필요할까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여고 수업은요 작년부터 했어요. 그 전에는 계속 연합반을 해왔고요. 제가 학교별 수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코로나였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시험 범위도 달라지고 시험 보는 날짜도 계속 바뀌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면 차라리 학교별로 내가 하나만 제대로 잡아주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 범위도 다 다르니까요. 중간고사만 지나고 나면 이 학교는 여기부터 시작하고 이 학교는 여기부터 또 이 학교는 개강이 이날부터 이게 다 달라져요. 연합반을 할 때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직분 날도 제가 딱 집중해서 해주려면은 학교별 수업이 확실히 유리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작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학교에서 시험이 미뤄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연합반에서 수업을 들으면은 일단 그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거든요. 선생님이 정신이 없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니까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는데 경기여고를 또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면 경기여고라는 이 학교의 특징이 교과서랑 프린트에서 정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 많지 않지만 프린트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수학을 좀 잘한다는 친구들도 질문을 가지고 올 만큼 학교에서 숙제로 수행평가로 그 프린트 푸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혼자서 아이들이 못 풀 만큼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아이들 풀리면서 계속 그 문제랑 적응을 시켜두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또 그 유사문항 제가 만든 거 그런 거 풀어주면서 계속 이제 많이 보게 해주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너무 어려운 문제 무조건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너희들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요거 변형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 아이들 성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거의 제가 적중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험들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거, 바로 전날에 했던 거, 직본날 특히 제가 찝어냈던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너무 당연했던 게 뭐냐면 프린트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자주 질문하는 것들인데 제가 경기여고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질문하는 걸 저도 내고 싶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님도 그러셨겠죠.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 내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확실히 많이 데리고 있는 저 같은 선생님들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여고라는 이 학교는요. 시험 문항수가 객관식은 보통 17문제 내외, 주관식은 5문제 내외가 나와요. 총 22문제인 거죠. 그러면 22문제면은 문항수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좀 화가 나는 게 계산이 조잡한 문제가 꼭 한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보통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저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가 속도가 좀 빠르지 않다거나 너무 침착한 경우에는 시험지를 끝까지 다 못 보고 나올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 경기여고 시험은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1순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앞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정도까지 해서는 그냥 한 5분, 10분 내외로 빠르게 풀 수 있을 정도로 해줘야 뒤에 더러운 문제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계산이 좀 어려운 문제도 나올 거고요. 그런 거 풀 때 침착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 하나 남았을 때 나한테 5분이 남으면 그 문제 하나 읽는데 한 번 읽고 너무 떨려서 잘 안 읽히거든요. 다시 읽고 또 식을 쓰다가 다시 한번 잘 읽었나 확인하느라고 읽고 하다 보면 문제 읽는데 이미 3분이 지나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종칠 것 같으니까 다시 그냥 막힘 확인해서 이렇게 내게 돼요. 이게 사실인데 만약에 15분, 20분이 남아있으면요. 그 문제 아이들 3분 만에 풉니다. 어려운 문제니까 1분은 아니에요. 한 3분은 걸릴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쩔 수 없어요. 시간 제한을 두고 공부를 하는 거라서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수학을 잘하는 것과 시험을 잘 보는 건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해요 라고 해서 저는 걔가 시험을 잘 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실제로 제가 매일 시험을 보는데요. 매 수업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꼭 시험 점수가 좋진 않습니다. 수학적 머리가 있는 친구가요. 점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점수가 좋은 친구들은 시험 보는 스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빠르고 정확하게 쉬운 걸 잘 풀어내고 어려운 문제 중에서 내가 풀 수 있는 걸 잘 건져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어내는 게 좋겠죠. 근데 가장 좋은 건 100점이에요. 작년에 제 학생이 이제 한 시험에서는 6명이 다 맞았거든요. 그 정도로 쉽게 나왔던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도 6명이 100점이면 되게 잘한 거죠. 근데 이런 시험에서는 100점을 안 맞으면 난리가 나요. 그쵸? 좀 1, 2등급을 기대했던 친구들은요. 그래도 1등급을 기대했다면 100점을 안 맞으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려운 문제 하나, 마지막 하나까지도 다 맞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 문제의 난이도가 어떤 것일지라도 가능하면 입안에서 한 명 풀면 그게 나인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 더하기 실력까지 갖추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수학은요. 수능 대비를 절대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수능 대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되는 과목이 수학이에요. 수학은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이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 과목을 고3이나 되어서 그제서야 시작을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죠. 다른 과목 거의 손을 못 대요.
보통 이제 여학생들이 다른 과목 한다고 수학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렇게 되면 가장 많이 우는 게 고3이에요. 그때는 이걸 자기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잘하는 궤도의 아이 수준을 좀 올려놓고 나면은 정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 잘하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가 알아서 열심히 합니다. 약간 그게 있거든요. 나 수학 잘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쟤 수학 잘하는 애야. 이런 거. 다른 과목은 그런 기분이 별로 없어요. 쟤는 뭐 다른 거 잘하는 애야. 이런 얘기가 별로 없지만 쟤 수학 잘하는 애야. 요건 확실히 있거든요. 제가 학창 시절에 수학 공부만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이유가 저는 수학은 무조건 1등을 해야 기분이 좋았어요. 그냥 그 기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가 되게 기분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게 가장 많이 좌지우지되는 게 전 수학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 8알이라고 보거든요. 아이가 나 수학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1학년 때부터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1학년 내신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수학은 좀 확실하게 미리 좀 잘하는 과목으로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또 경기여고 어떤 게 있을까요? 경기여고는요, 중간고사는 조금 쉽게 나옵니다. 대신에 기말고사는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 1학기 중간고사는요, 아이가 되게 열심히 대비를 했어도 조금 아쉽지만 시험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기분이에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이 생각보다 너무 쉬워. 이럴 거예요. 근데 보세요. 100점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요, 서술형 감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답만 드립다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답만 맞는다고 해서 수학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이제 완벽하게 서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요. 저는 시험에서 서술형까지 다 보고 서술형 첨삭도 해주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서술형은 아이가 직접 다시 풀어서 가지고 와야 제가 패스를 시켜주기 때문에 서술형 연습까지 꼭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끔 이제 증명 같은 것도 나와요. 그럼 증명 같은 것도 외워 또는 너 이거 이해해서 써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애들이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해 라고 해서 절대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다 검사합니다. 무조건 시험 보고 그걸 패스해야 집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게 꼼꼼하게 아이를 챙겨서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교과서는 신사고예요. 뭐 어머님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교과서는 신사고고요. 이 신사고는 그냥 평범한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특이하진 않고요. 네. 그럼 넘겨서 제 수업 안내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 수업은요.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 수상을 한 번도 안 본 친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당연히 한 번 이상 배운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과제는요, 매 수업당 60에서 80문항 정도 사이인데 소요 시간이 한 3, 4시간 정도 되면 적당해요. 20문제당 1시간 정도 잡으면 되는데요. 문제가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쌤 B스텝부터 C스텝에 해당하는 문제 조금까지 이 정도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요 시간 3, 4시간 정도 걸리면 좋고, 보시면 개인별 부교재가 있죠. 이게요. 연합반이 아니고 학교별 수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1등급의 수가 그만큼 제가 연합반 할 때보단 적어요. 왜냐면 경기여고의 1등급이랑 모든 학교의 1등급 아이들이 모여 있는 거랑 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비율이 조금 더 다양하게 들어오거든요. 뭐 1등급부터 4등급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보통 들어오는 편인데, 그러면은 이 아이들 사이의 수준 차이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기출문제 같은 걸 돌리면서 아이들이 중요한 걸 계속 짚어주는 수업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도 스킬이 있으면 알려주고, 제 수업은 개념 위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되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거는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가 좀 계산이 느리다 그러면 라이트 센을 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대충 문제는 풀 수 있는데 문제 유형별로 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 센이나 마플 시너지를 한다거나, 저는 이번에
뭐 쌤 같은 거 이제 다 풀었고요. 뭐 1, 2등급을 원합니다. 그러면 블랙라벨이나 일품 같은 거. 근데 그렇게 아이들마다 다 다른 시중 교재를 풀어도 제가 질문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게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과제 미흡하면 클리닉 필참이라고 하는데요. 과제가 미흡하거나 시험에서 이제 틀린 것들을 제대로 오답을 못하면요, 남아서 클리닉을 하고 가야 됩니다. 클리닉 위치가요, 이 건물 바로 뒤에 있어요. 보통 수업을 이 건물에서 하는데요, 이 건물 바로 뒤에 있어서 거의 비가 와도 뛰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가까이에 있거든요. 할매 제철국 아세요? 네, 그 건물의 지하에 있는데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는 항상 오픈을 합니다. 9시부터는 조교쌤이 계시고요. 이제 저는 10시에 수업 끝나고 아이들과 같이 이동을 해서 12시까지 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클리닉실에는 조교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있을 거고요. 월요일, 금요일 수업 또는 화요일, 목요일 수업을 하는 친구들이 다른 요일에 와서 클리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제를 못했다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건데요. 숙제를 다 했어도 오는 친구들이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오면 질문을 많이 할 수 있고, 일단 제가 아이들 절대 수다 같은 건 못 떨게 하기 때문에 와서 자습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3시간씩 공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클리닉 참석을 열심히 한 친구들의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잘 열심히 하는 친구라면 그냥 12시에 데리러 오는 걸로 약속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추천을 드려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시중 교재까지 하기 때문에 이제 과제가 플러스 알파로 해서 거의 수업당 2단원 정도 푸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가 능력이 된다면 시중 교재를 더 풀어도 돼요. 일주일에 한 권씩 풀어온 친구도 있고요. 많이 푸는 친구는 수업 한 번 할 때마다 한 권씩 끝내왔던 친구들도 있어요. 욕심이 많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질문은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과제 성취도는 제가 카톡으로 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 수업 때 시험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합니다. 매일 6시부터 6시 50분 사이에 확실하게 시험을 시작해서 그때 정확히 끝냅니다. 시험을 본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일찍 와서 시험 준비를 하고 정확히 시작해서 정확히 시간 동안에 집중해서 풀도록 해줘야 되고요. 시험 난이도는 뭐 학교 시험과 가장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항수도 객관식과 서술형 비슷하게 가고요. 서술형 보게 되면 서술형은 제가 첨삭을 다 하고요. 그다음에 틀린 문제는 꼭 스스로 오답한 다음에 귀가시킵니다. 사실 아이들에 따라서 제 교재가 어려우면 다 오답을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조차도 시험지 오답만큼은 제가 꼭 시키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가 보통 22문제예요. 그럼 이 22문제만큼은 내가 다 알고 가자 이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주진 않아요. 힌트를 줄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풀어야 돼요. 내 힘으로 풀어야 시험장에 가서 내 힘으로 풀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푸는 거 계속 볼래요. 보면 아이들이 풀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잘할 것 같으면 밥 먹을 때 인강 틀어놓고 보라 그래요. 그런 애 치고 수학 잘하는 애 한 명도 없거든요. 수학은 무조건 시험장에 가서 내 힘으로 문제 풀고 내 힘으로 식을 써서 내 힘으로 계산 한 번도 안 틀리게 해서 답이 나와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안 해봤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좀 빡세게 해주도록 좀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시험 본 거에 대해서는 평균과 최고점 그리고 등수 변화 된 거 제가 다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리닉 월화수목금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잘 모르겠으면 네이버에 NR 스터디 카페라고 검색해 주시면 다 나오게 제가 해놨고요. 클리닉 입시라고 퇴실할 때 부모님께 다 문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엄마 나 클리닉 왔어 라고 뻥을 칠 수 없어요. 근데 뻥치고 놀러 가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음식물 같은 거 먹으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없어요. 오면은 되게 열심히 공부만 해야 돼요. 저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요.
저는 그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학은 뿌리가 정확하게 박혀 있으면 그걸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념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 개념 정리를 아이들한테 꼭 하도록 하고 그 배운 개념으로서 고난이도 문제까지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준다. 이제 그런 식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드립다 외우는 식의 공부는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가 나온 원리를 알려주고 수학이라는 과목의 매력을 알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이 제 수업에 대해서 평을 한 것들이 있는데 수강 후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강 후기는 제가 블로그에 그때그때 올려둔 것들이 있거든요. 네이버에 김나영 수학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 블로그가 뜰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저 수업 어땠는지 수강 후기가 나오니까 제가 어떤 스타일의 선생님인지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봄방학 특강 다음 주에 개강합니다. 이 수업은요, 화목. 6시부터 10시. 정규반이요. 요 시간대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그냥 계속 요 시간으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수학은 그냥 이 시간 고정이에요. 화목 6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일단은 봄방학 동안에는 경기여고 중간고사 기출 미리 보기를 합니다. 역대 경기여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경기여고 시험이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구나. 내가 이 정도는 공부를 해줘야 되겠구나. 또는 이제 단원별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 단원은 잘 못하네. 생각보다 여기가 약하구나. 나 잘 아는 줄 알았는데 기출문제를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파야겠다. 이런 거를 미리 알고 공부를 할 때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내신은 이제 3월 3일에 바로 개강합니다. 저는 수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요. 3월 3일에 바로 개강을 해서요. 다항식의 연산부터 해서 개념 1회독 하고 그다음에 기출 2회독 한 다음에 N회독 무한히 돌리는 거죠. 이때부터 제가 경기여고 프린트랑 관련된 자료를 나눠줍니다. 적어도 아이들은 한 번은 돌리고 하는 게 좋아서 일단 한 번 돌릴 때는 좀 집중해서 돌린 다음에요. 이거 할 때는 과제가 조금씩 나갈 거예요. 학교 프린트랑 뭐 학교 교과서랑 해가지고 그리고 시험도 조금씩 비슷하게 내고요.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들한테 계속 이렇게 뭔가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가 되면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경기여고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 더 유사문항과 서술형 대비하는 것들 완전히 경기여고 스타일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돌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 아이가 작년 경기여고 학생이 저한테 적어준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적어주진 않는데 이 친구는 저랑 오래 배웠던 친구고요. 보면은 작년 1학년 때 뭐 1년 다 됐다 그러죠. 고1 예비고 1 때 들어와서 이제 1년 정도 수업하고 고1 수업 마칠 때쯤 해서 저한테 이런 거 적어줬던 건데요. 뭐 이런 선생님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착해 보이죠? 제 입으로 말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외유 내강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아이들과 약속한 건 저 무조건 지킵니다. 그래서 나오기로 했으면 무조건 나와야 되고 뭐 하기로 했으면 무조건 해야 되고 숙제를 하기로 했으면은 저랑 약속한 건 무조건 지키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착하게 잘 대해주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숙제할 때도요. 제가 멘트를 다 적어줘요. 아이들한테 숙제 검사할 때 포스트잇에다가 너 오늘 정말 열심히 했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만 하자. 칭찬을 할 때도 있지만 열심히 안 할 때는 정신 좀 차려라. 뭔가 좀 이렇게 맴매 같은 말을 할 때도 있고요. 항상 착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능 수학 만점자 수강 후기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저랑 오래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적 잘 나왔다고 적어준 거라서 그냥 제가 기분 좋아서 한번 올려봤고요. 이 외에도 많은 수강 후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로그에 있어요. 블로그에 제가 저랑 관련된 거는 다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고요. 유튜브에는 사실 제가 열심히 올리지 않아요. 그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가끔 뭐 제가 이런 설명회 같은 거 한 거는 그쪽에 올려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스타는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리는데 이거는 그냥 저의 재미예요. 그래서 공부 쪽은 아니고요. 네, 공부 쪽은 이쪽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제 제가 어떤 인간인가 궁금하시면 여기 보면 재미는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가끔 저기서 이제 저 어떤 뭐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서 같이 뭐 얘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수학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제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제 연락처는 010-9173-4507입니다. 이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요. 특히 문자 남겨주실 때요. 연락 가능한 시간을 좀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전화 드렸을 때 못 받으신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럼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